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기일주의 갑년신수 기해일, 기사일, 기묘일, 기매일, 기요일, 기축일에 대해서 일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일의 갑진년은 정관이 겁재를 달고 왔습니다. 또 각기 합의되죠. 이렇게 기토한테는 갑목이 정관이지만 지기의 작용은 약하고 수익성을 키우는 것이 강합니다. 지기의 작용은 약하고 수익성을 키우는 것이 강합니다. 지기도 작용하지만 역할적 부분이 직무적 에너지가 더 큽니다. 기토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갑진년이죠. 겁재를 정관이 달고 왔습니다. 정관이 나하고 합을 해서 정관은 내 모자이고 내 지위이고 내 파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겁재를 달고 왔으니 내가 거느릴 사람까지 달고 온 겁니다. 겁재가 재고이니까 이게 재고죠. 겁재가 재고이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돈 있는 사람을 내가 부리고 있는 겁니다. 관은 나의 능력이죠. 나의 능력으로 돈 있는 사람을 다루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을 이용해서 겁재를 다루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관으로 겁재를 활용한다는 것은 겁재는 재와 상호하고 있죠. 그래서 기일주의 갑진년은 굉장히 재적 증식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겁재를 감당 못하면 내 것이 아니죠. 겁재를 감당하는 기준입니다. 겁재를 감당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거죠. 당연히 정관이니까 직에 대한 조건이 형성됩니다. 당연히 취직이나 이직, 승진 등이 기본적으로 따라옵니다. 좋은 운이죠. 기토가 갖고 있는 생산성을 활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문제는 갑목이 진토를 달고 왔으니까 빠르게 결과 도출이 안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결과 도출이 최소한 한 계절은 넘어가야 되죠. 한 계절은 자기 타임라인입니다. 자기 생각하는 시간에서 한번 넘기라는 것이죠. 기토가 갑목을 받아들여서 기르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든다는 것인데 기토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에 기토가 갑진년을 사용할 때는 근사해 보입니다. 정관이 들어와서 모자를 씌워주니까 이게 바로 효과가 나을 것처럼 들이대면 어려워지죠. 기토가 갑진년에 행동해야 할 첫째 조건은 앞에서 결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신월 넘어서 후반부에 결정해라 이겁니다. 앞에는 기토가 갑목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거죠.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갑목의 형식을 내 걸로 취하는 과정입니다. 겁재를 달고 왔기 때문에 갑목을 내 걸로 내 땅에 잘 심어서 내 소유로 만들어 놔야 진토까지 수용할 수가 있고 내 걸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토가 성급하게 관을 쓰는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큼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더디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기토가 갑목을 보는 것은 결과가 늦습니다. 기토가 갑목이라는 직을 써서 각기합된 상태로 드러나야 직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갑목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 이거죠. 갑진의 목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진토에 있는 목이다. 그래서 보면은 바로 보일 것처럼 시각적으로 작동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죠. 갑진의 갑목은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나는 거죠. 이것이 매화의 벚나무인지를 모릅니다. 꽃이 피워봐야 압니다. 시간이 걸리죠. 조금 더 커봐야 이 나무가 어떤 갑목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될 때까지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이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기토가 간목을 보면은 빨리 뭔가를 결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곳으로, 자기 자리로, 자기 결정으로 뭔가를 하려 합니다. 이것이 기토한테는 갑진년이 만들어 놓은 리스크이다 이거죠. 그래서 간목을 좀 더 확인해야 하는 것, 좀 더 키워서 봐야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최소한 진월은 넘어서야 된다 이겁니다. 진월은 넘어야 정관이 나한테 어떠한 정관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가시화된 다음에 결정하라 이거죠. 만약에 취직할 곳이 두 군데가 되었는데 한 곳은 인월에 오라 하고 한 곳은 진월에 오라 한다면 인월에 오라는 것이 연봉도 좋고 회사가 좋아도 진월 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던 것하고는 시스템이 다르죠. 겉으로 볼 때는 조건이 좋지만 내가 직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분은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기토가 갑진년은 중요한 결정은 되도록이면 후반으로 미루어라. 그러나 대부분 빨라지기 때문에 진월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자, 일주별로 설명을 해드리죠. 기축일이 갑진년을 만나면 토가 혼잡해지죠. 토가 혼잡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간목이 중요하죠. 축진이라는 것은 이 안에 수가 지장간에 이렇게 있죠. 이것이 재입니다. 이민계묘에 재가 온 거죠. 이민계묘에 재가 온 겁니다. 수생목해서 지지관으로 운영해 왔죠. 그것이 갑진년의 간목으로 정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앞에 인턴 같은 것으로 했던 건데 정식으로 지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지구로 형성될 때 결정을 잘하라는 명입니다. 간목이 좋다. 간목이 아니면 어떻게 많은 토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간목이 각기압으로 오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리를 잡는다. 내 가치가 보여진다. 좋은 운이다. 대신 늦습니다. 명에 화가 없으면 더 늦죠. 화에 의해서 목생화의 조건이 돼야 간목의 역할이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금을 쓰는 명이면 식상이 경관을 하게 되죠. 이러면 관제나 구설과 연관이 돼서 생각해야 합니다. 금을 쓰는 명은 갑진년을 받아들일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후반으로 미뤄야 됩니다. 앞에 서둘러서 하게 되면 관제 구설로 일어나고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간목을 지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목이 정관이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편법을 동원하면 안 되죠. 갑으로 직이 형성되니 취직할 수도 있고 기축일주에게 갑진년은 직에 대한 제시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후반에 결정하라. 앞에 결정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관이 확실하지 않으니 조금 기다려 확실해질 때 결정하라. 축진이 만나면 한습하죠. 습을 컨트롤하는 것이 오직 간목입니다. 앞에 선택하면 꼬이게 되고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서 후반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가을이나 되어야 공부가 됩니다. 수험생도 가을 되어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연애운은 과거에 사귀었던 이성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이 그렇습니다. 아니, 남성이 그렇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내 앞길을 막고 갈등이 많습니다. 밀어두지 말고 정리하세요. 그래야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옵니다. 빨리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가을 이후에 새로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재혼을 원하는 사람은 재혼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옵니다. 관제송사가 걸린 사람은 수럴 이유나 희망이 보이죠.
재물적으로 엮인 사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계속 골치 아픕니다. 술을 이유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다음에는 기해일이 갑진년을 만나면 지지에 재를 두고 있죠. 이렇게 지지에 재를 두고. 기해일주가 수가 많으면 동류합니다. 수가 많으면 동류합니다. 해수에 섞여 있습니다. 기일주가. 해수 안에 기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기해일주가 남자 사주고 해수가 처라면 처의 흐름을 막는 게 아니고 처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거죠. 처의 흐름을 방해 안 합니다. 처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수의 형질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무자일주는 막아놓고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안에만 있어요 합니다. 이것은 내 거다라고 합니다. 기해일주는 처를 나가서 일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런데 해수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해수의 형질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기해일주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섭죠. 만약에 동류하는 기해일주인데 진토가 붙게 되면 치류를 하죠. 치류. 이거는 수가 많으면 동류하는데 진토가 붙게 되면 치류를 하게 됩니다. 수의 흐름을 막고 정리하려고 한다 이거죠. 기해일주가 진토를 만난다는 것은 복잡해집니다. 섞인다, 엉킨다, 꼬인다, 갈등이 생긴다. 그게 진의 원진이다 이겁니다. 겁재가 나의 재에 붙은 거죠. 그러면 쟁재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고 육친으로 말하면 내 재가 내 처가 겁재와 만나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거죠. 갈등은 생기는데 갈등을 조절하는 간목을 갖고 왔습니다.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죠. 각기합의로 돼 있습니다. 동리하는 기해일주면 진토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목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쓰죠. 조절합니다. 수생목합니다. 해중의 간목이라 해결의 키가 간목으로 연결이 되죠. 시간을 갖고 바라보면 해결이 됩니다. 당연히 전반부에 무지하게 시끄럽죠. 진월 앞에는 부부간의 갈등 참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전반부에 갈등이 생기니까 조심해라. 수생목 돼서 각기압의 에너지가 그런 것들을 조절할 때까지 실제로 여름을 지나야 한다 이겁니다. 짧게는 진월까지 참아야 하고 여유 부리면 여름을 지나면 자연적으로 목으로 목국토하는 에너지가 제대로 되고 수의 흐름이 유지됩니다. 동류하던 것이 진토에 의해서 막히지 않고 흐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 서둘러서 문제 해결하려고 법대로 하면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기죠. 즉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할 수가 있다 이거죠. 갈등적 요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재적 문제가 생기죠. 재탈, 탈재, 겁재가 들어왔으니까 쟁재가 일어난 거고 소송이 붙고 재산 갈등이 일어납니다. 뭘로 해결합니까? 관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해야 한다 이거죠. 전반부에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관으로 해결하면은 후반부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시끄럽고 내 것이 안 되고 뺏길 것 같지만 이깁니다. 정관 때문에 이기는 거죠. 화가 있으면 확실히 이깁니다.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승률 100%입니다. 화가 없고 금이 있어도 해결이 됩니다. 금이 있으면 본인이 일정 부분 흐름을 만듭니다. 간목으로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죠. 금국목하니까. 그런데 금생수는 됩니다. 토구수 되는 것은 어쨌든 해결을 한다 이거죠. 금이라는 것은 식상이니까 자기가 발로 뛰어서 해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사주를 보면서 가감을 해야 한다 이거죠. 간목 기준으로 해결하게 되면은 후반부에는 소토에서 흐름을 내 것으로 씁니다. 금이 있으면 전반부에 더 시끄럽습니다. 화가 있으면 전반부에 거의 해결이 됩니다. 진월에서 신월안으로 해결이 되죠. 공부는 전반부에는 집중이 안 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나 후반부에 성적이 나와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수능시험 잘 되죠.
사주에 화가 있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승진도 후반부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재물적인 문제에 복잡함이 야기되나 후반부에 풀린다 이거죠. 특히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나 후반부에는 좋아진다 이거죠. 연애는 가을 이전에 만나면 힘듭니다. 갈등이 많아서 이어가기가 힘드나 후반부에 가면은 좋은 이성과 인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후일이 갑진년을 만나면 식신이 겁재와 이렇게 연결이 됐죠. 합을 했죠. 겁재가 정관을 달고 왔습니다. 기후일주가 식신으로 자기 재주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갑진년의 외부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겁재가 달고 온 관을 쓰는 거죠. 겁재 소개로 혹은 겁재와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밖으로 자기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죠. 기후일주들이 의외로 솜씨들이 좋습니다. 일지 유금을 식신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분은 약하죠. 유금 때문에 까칠합니다. 그런데 갑진년에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되는 거죠. 진토가 진유합으로 들어오고 간목이 각기합으로 들어와서입니다. 기후일주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이혼했으면 갑진년의 청간지지가 모두 합의로 들어오죠. 이럴 때는 들이대면 됩니다.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청간지지로 합의 연운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성을 향하는 쏠리는 호르몬이 조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보면은 훅 들어갑니다. 전에는 친구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예쁘게 보이거나 믿음직하게 보인다 이거죠. 이러한 에너지도 갑진년에는 작동을 합니다. 또 이성은 능력 있는 사람이거나 잘생겼거나 직업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단 과거가 있는 사람이거나 유부남 혹은 애 있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사랑의 승자가 됩니다. 기후일주가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으면 갑진년에 결혼을 결정합니다. 정관으로 연결돼서 밖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합의라는 것은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죠. 생설도 연애입니다. 관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밖으로 확인해 주겠다는 것이죠.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공식 행사는 다 관입니다. 그냥 동거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르죠. 동거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명의 관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그냥 데리고 살기 어렵습니다. 결혼식을 해줘야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기후일주는 갑진년을 쓰는 것이 일지식신으로 컨트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되지가 않아요. 갑진년이라는 운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리듬에서 갑진년 운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도 돼 있고 겁재를 선별하는 것도 조절이 됩니다. 기후일주한테는 갑진년이 자기가 한번 밖으로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갑은 외부로 드러난 직이니까 밖에 일을 하게 되죠. 기후일주가 그림을 그린다면 갑진년에 관이 오면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지 직을 맡게 되든지 합니다. 명에 관이 없으면 관을 쓰는 태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관이 없는 사람들이 관을 맡아서 회정을 한다면 온갖 비리를 다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관을 쓸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연애는 잘 되고 건강도 좋습니다. 공부도 성적이 올라갑니다. 매매도 좋습니다. 기밀이 갑진을 만나면 의외로 수익이 생기는 운입니다. 정관인데 이 정관은 직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오히려 토들을 다루는 형식, 방법들을 작용하게 됩니다. 기미는 이미 자기 기준에서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성도가 높죠. 미토에 근거한 기토이니까 뭔가를 보여주고 만드는 것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조금만 하면 다 완성되는 겁니다. 인형을 만든다면 다 만들어 놓고 눈만 붙이면 되는 거죠. 뭔가를 설명할 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빨이 세죠.
김일주와 정밀주가 입을 열면은 다른 사람이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말이 재미있으니까 잘하니까 글을 써도 만연체로 잘 씁니다. 그런데 간목이 진토를 달고 오면 새로운 형식을 수용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확장하는 겁니다. 다른 트랙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정관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간목이라는 관이 직이 자리가 역할이 토두를 다루는 직이 되고 토를 다루는 것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비겁이 돈이 됩니다. 기토한테 각기압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본인이 작가라면 어디 가서 강연을 한다면 관과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는 위치도 올라가 있고 비겁들도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강의료가 올라갑니다. 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적 직이 될 수가 있죠. 김일주의 간목은 직의 파워보다 목국토의 역할적 구조가 더 큽니다. 그리고 간목이 갑진으로 왔기 때문에 우람한 대들보 같은 것이 아니죠. 만약에 갑신년이면 이 간목은 형태가 다 갖춰진 거죠. 이것은 무슨 나무다 구분되고 크기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규정지어진 겁니다. 갑신의 간목은 그래서 이 간목은 상징성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드러나 있죠. 그런데 김일주한테 갑신년은 의외의 특제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다 이거죠. 관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자리가 생기면 그것을 직으로 수리하지 말고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 벌 생각을 해라.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좋습니다. 사주에 화가 왕한 사람은 아주 좋죠. 승진도 되고 돈도 됩니다. 여자는 남편 운이 좋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잘 되고 수험생은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죠. 부동산 운도 좋습니다. 대체로 매입 운입니다. 연애는 좋은 이성을 만나는 운이고 경쟁에서 내가 승리합니다. 남녀 모두 결혼까지 가능한 운이죠. 기사일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가장 안정적으로 순화된 형태를 쓰는 일주입니다. 갑진년의 관인상생이다. 일지사라고 하는 정인이 정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일주는 갑진년의 간목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일주죠. 그래서 취직된다. 혹은 취직되나 공부했으니까 이 갑진년에 취직이 되는데 왜 취직이 되나 공부했으니까 자격이 돼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사일주는 갑진년을 빨리 쓸수록 효과적입니다. 이미 간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목이 작든 싹이든 자라지 않든 기사일주는 압니다. 저 나무가 어떤 나무다. 어떻게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일지인성이죠. 그래서 기사일주는 자월에 뭔가 소식 오면 빨리 결정하라. 오라고 하면 얼른 가고 오더가 오면 겁자가 와서 이 일을 맡아서 해줄래 하면 얼른 가서 하라 이겁니다. 사인성으로 확인을 당연히 하고 기축이나 기일주는 확인이 안 됩니다. 간목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그래서 간목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고 그런데 기우나 기사일주는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우는 본인의 패턴으로 간목을 관찰하는 겁니다. 기사는 간목의 조건을 인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정인으로 배워놓은 거니까 그래서 기사일주는 빨리 실행해도 괜찮습니다. 간목을 빨리 쓸수록 효과적으로 간목의 좋은 것을 획득할 수가 있죠. 기사일주가 좋은데 대신 진사로 연결되는 부부 때문에 번질 수가 있죠. 번지는 것, 퍼지는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각기압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나가면 충분히 잘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겠다, 어디에 취직하겠다,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연초에 다 결정이 되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은 빨리 결정해서 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머뭇거릴수록 관을 쓰는 것은 손해가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입니다. 공부가 잘 됩니다. 직장인은 승진 취직됩니다. 송사는 승수합니다. 사업자는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을 버는 운입니다.
부동산 운은 좋습니다. 매입하는 운이죠. 연애는 여성은 좋은 남자 만나고 결혼까지도 가능합니다. 단 바람기가 약간 있거나 과거가 있는 남자일 수는 있으나 나한테는 아주 직업 좋고 스마트하며 품성 좋은 남자입니다. 공부도 잘 되고 수험생은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매매도 좋습니다. 건강도 좋은 운입니다. 김요일주가 갑진을 만나면 관살 혼잡이죠. 관살 혼잡. 김요일주는 계묘년을 지나왔죠. 살을 중심으로 재상살이 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주도해서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외부적 조건으로 일이 커졌던 때입니다. 각기압으로 간목이 왔다는 것은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규칙에 맞춰라. 조금 오버됐던 것, 앞서갔던 것, 습으로 느슨해졌던 것들을 간목으로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정관으로, 정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을사년에 제대로 포텐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김요일주한테 갑진년은 수습하는 해입니다. 정리를 잘해야 을사년의 기묘로 자기 자리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제대로 표출해서 씁니다. 을사로 오니까 제대로 상생할 수 있는 운이 오는 거죠. 갑진년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다른 트랙을 만드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피드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김요일주는 갑진년에 최대한 정리하고 오히려 늘어난 것들, 시도했던 것들을 규칙 안으로 프레임 안으로 맞추어서 정리해 놓는 것, 조절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월 후반에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꼬여있는 상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관이 왔으니까 규칙 위반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관제구설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관제적 특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갑진년 전반부에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정관적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죠. 이것만 잘하면 김요일주 을사년 아주 좋습니다. 김요일주인데 이미 화가 잘 발현되어 있으면 진월 정도 가면 일정 부분 정리돼서 자기가 패턴을 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가 약하다든지 부족한 명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관사를 다루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묘년의 상당 부분 확장되어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어 있죠. 그걸 갑진년에 조절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수가 진토로 들어왔다는 것은 계묘년에 재상살됐던 것들이 정리하고 새로운 구성을 하라고 갑진년이 온 겁니다. 그런 부분만 정리하면은 김요일주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관과 연결되어 있는 규칙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전반부에 새로운 일로 시작하려고 한다든지 더 확장하려고 한다든지 기존에 여러 개 트랙을 갖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절하지 않을 때 진에서 신 사이에 진월 사이에 상당한 트러블이 노출될 거란 말입니다. 화와 금이 명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본인 패턴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죠. 또 업무 변경, 부서 이동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나 나하고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견디면 좋아집니다. 최소한 신월까지 견디면 좋아집니다. 연애운은 애인을 바꾸는 운입니다. 기존에 사귀던 카리스마 있는 애인을 놔두고 점잖고 스마트하며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애인을 만나는 운입니다. 혹은 양다리를 거칠 수 있고 애인 있는 남자와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부남과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을사년에 다시 옛 남자하고 인연이 될 수도 있죠.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한 과로로 인한 질병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의욕만 있지 잘 안 됩니다. 부부관계는 갈등과 불화가 예상되니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매매도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이 좋겠죠. 결론지어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고 들은 사람은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운이 나쁘다고 들은 사람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 더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패턴은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